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산업기사 실기 22강 고조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가볍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조파다라면 조금 설명을 좀 할게요. 고조파다라면 우리가 하모닉 웨이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고조파는 1고조파부터 2고조파, 3고조파, 4고조파, 5고조파 쭉 이렇게 내려가서 50고조파까지 있습니다. 그럼 고조파 정의는 주파수는 기본파를 F1이라고 할게요. 기본파의 N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기본파의 크기의 n분의 1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1고조파는 기본파가 몇 Hz입니까? 60Hz죠. 2고조파는 60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120Hz입니다. 그럼 3고조파는 60 곱하기 3이겠죠. 그럼 180Hz. 그 다음에 4고조파는 60 곱하기 4, 240Hz고요. 5고조파는 60 곱하기 5 해서 300Hz가 되겠죠. 이렇게 300Hz. 그러면 50고조파는 60 곱하기 50이니까 3000Hz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고조파는 기본파죠. 하나 더 여러분이 알고 가실 게 1고조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정상분 이렇게 합니다. 1고조파를 F1이라 할게요. 이거를 기본파죠. 요거를 정상분 이렇게 정상 주파수 이렇게 하죠. F2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역상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3는 영상분이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럼 4는 뭘까? 다시 돌아갑니다. 정상분. 5고조파는 역상분, 6고조파는 영상분입니다. 7고조파는 다시 정상분.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전기에서 계속 많이 배웠던 게 여러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제3고조파. 제3고조파를 많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5고조파를 공부를 많이 했죠. 왜 하셨는가 이해가 되시죠? 3고조파는 영상분입니다. 이렇게 5고조파는 역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분하고 역상분을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정상분이다 하면 쉽게 하십시오.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정상이라고 합시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근데 거꾸로 흐를 수도 있죠. 이렇게. 이 거꾸로. 그죠? 이 거꾸로 흐르는 게 역상분입니다. 이게. 그럼 영상분은 뭐냐? 땅으로 흐르는 겁니다. 땅으로.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영상분은 땅으로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파형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가 우리 기본파죠. 이렇게 기본파가 있는데 3고조파면 파형이 3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크기가 1이다.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 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크기가 3분의 1인데 이 한 파에 파형이 3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120도씩 갈라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래서 한 주기에 요런 파형이 몇 개 나온다고? 3개가 나오는 게 3고조파입니다. 크기는 얼마? 3분의 1이죠. 그 50고조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주 뭐 장기들이 쭉 이렇게 뭐 50개 파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요게 우리가 제50고조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노이즈죠. 노이즈.
그래서 우리가 3고조파는 영상분이기 때문에 변압계에서 많이 다뤘고요. 5고조파도 역상분이기 때문에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하면은 그냥 VM에다가 사인에다가 오메가 T 이렇게 하면 이 기본파죠. 그런데 사인에다가 3 오메가 T 이렇게 하면 제3고조파입니다. 그럼 사인에다가 5 오메가 T 이렇게 하면 5고조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고조파하고 5고조파를 다뤘던 이유가 한 개는 영상분이고요. 한 개는 역상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다뤘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조금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리액터가 있죠. 이렇게. 그럼 리액터는 여러분 뭡니까? 코일 아닙니까? 코일. 코일인데 리액터니까 코일이 무슨 성분이에요? 이게 무효 성분이죠. 이렇게 무효 성분의 뜻이 리액티브 아닙니까? 이렇게 리액티브이기 때문에 리액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액터의 종류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이 블로 리액터는 병렬입니다. 병렬로 연결됐다는 리액터고요. 그러니까 부하가 이렇게 해서 모든 부하를 L 부하라고 하면 이 부하에 이렇게 뭐로 붙는다? 이렇게 병렬로 붙는 거 아니죠. C가 아니고 이게 L이 부하라 그러면 이 부하에다가 이 리액터 값이 XL이죠. 이 리액터 값이 병렬로 붙는 게 병렬 리액터고요. 직렬로 붙으면은 직렬 리액터가 되죠.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는 우리가 중성점 접지에서 하는 거고요. 한류 리액터는 한류라는 이야기는 이 한자는 한 개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를? 전류를 한 개를 지어준다. 이게 바로 한류 리액터입니다. 그래서 이 병렬 리액터에서 요걸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류하고. 그러면은 우리 페란티 현상이라 했죠. 페란티 현상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참고로 모든 부하는 이렇게 임피던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게 결국은 뭐 R, L, C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래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이 L 성분, XL 성분이 가장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부하를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L 부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L 부하니까 이게 독극물이죠. 독극물이니까 뭐가 필요하다? 해독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XC의 독극물은 XL의 독극물은 XC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부하는 이렇게 L 부하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률이 떨어지죠. 무효 성분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입문과정에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가 무효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C를 달아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에는 부하가 꽉 찼죠. 이렇게 모든 부하가 다 돌아갑니다. 공장이든 다 낮에는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낮에는 돌아가면 L 부하가 많죠. L 부하가 많으니까 이렇게 L 부하는 반드시 여기에 해독제가 붙어 있죠. 이렇게 여기 붙어져 있는데 이 밤이 됐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되면 공장 문은 어떻게 돼? 닫죠. 공장 문을 닫아버리면 지금 여기에 L부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다 붙어 있는데 이거는 죽었어. L부 하나. 그럼 이 C 자체만 남았죠. 그럼 이 C 자체는 무효성 아닙니까? 무효성 맞죠. 그 C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밤을 우리 경부하라 그럽니다. 떼야 되죠. 안 떼면 어떻게 돼?
안 떼면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이 부하는 죽어버렸는데 여기에 콘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충전이 된 게 이 거꾸로 가버린다고. 거꾸로 가서 발전소로 가버린다니까. 이게 무슨 현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페란티 현상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아야 되지. 막아야 되니까 이 리액터를 다시 살려야 되죠. 이 리액터를. 이해되셨죠? 이 리액터를 경부하일 때는 부하 자체가 지금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L이 적으니까 다시 L을 붙여줘야 된다고. 그게 바로 뭐다? 블로 리액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렬 리액터는 여러분 많이 하셨죠? 여러분이 수배는 설비에 보면 이렇게 라인이 모선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L1, L2, L3 들어오면 여기 달록이 달죠. 이렇게 달록이 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차단기 달죠. 이렇게 차단기 달아주고 달록이 달고 차단기 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 쓸게요. 여기에 뭐 리액터 하나 들어가죠. 이렇게 리액터가 들어가서 여기에 역률 개선용 콘덴서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럼 이때의 콘덴서는 역률 개선용 해독제죠. 독극물이 아니고 해독제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시리얼 리액터죠. 그럼 여기에 방전 코일 들어가죠. DC. 요 밑에 달리죠. 이렇게 요 밑에 부분이 요렇게. 요게 바로 뭐다? 직렬 리액터입니다. 직렬 리액터는 뭐를 제거한다? 제5 고조파를 제거하는 겁니다. 아까 지금 이야기했죠. 사인에다가 5의 오메가 T 무슨 분? 예, 역상분입니다. 요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소 리액터는 위에 써볼게요. 우리가 중성점 접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접지를 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뭐 리액터로 접지한다는 얘기죠. 아크를 막기 접지 여기 지락 전류가 많이 이러면 아크가 발생하죠. 이거 막기 위해서 요게 소는 불 아크 끄는 거 요걸 소 리액터 접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락 전류를 제한하는 거고요. 한류 리액터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차단기가 이렇게 있죠.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고장 전류가 나오면 차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고장 전류를 너무 크지 말라고 요 차단기 위에다가 달아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 한류 리액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장 전류를 낮춰주는 겁니다. 제한하는 거죠. 이 제한, 이게 이게 제한이라는 뜻이죠. 이해되셨죠?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게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와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게 뭐 직렬 리액터죠. 앞에 했죠. 자 그러면 요게 왜 사용하느냐? 당연히 뭡니까? 고조파죠. 고조파 억제하는 거죠. 이걸 당연히 고조파를 억제를 하죠. 몇 고조파? 예, 5 고조파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콘덴서가 이렇게 안 달렸습니까? 이렇게 콘덴서가. 그럼 콘덴서에 처음에 전원이 들어갈 때 전류값이 확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다? 도립 전류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가 도립 전류라는 이야기는 전기기기에 처음으로 전압을 인가하겠죠. 처음으로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얘가 갑자기 많은 전류가 확 흘러버린다고요. 이게 도립전류입니다.
움직이기 싫은데 여러분이 자꾸 처음에 안 움직이는 확 밀어버리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직렬 리액터는 아까 이 그림에서 보셨죠? 이거 봤듯이 고조파 억제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고조파 억제, 제5 고조파 억제, 그 다음에 콘덴서에 투입됐을 때 도립전류 억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콘덴서가 재점호한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차단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지금 콘덴서가 달리지 않습니까? SC 이렇게 표시하죠. 스태틱 콘덴서.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이 콘덴서에 충전된 값이 있겠죠. 그리고 차단을 해버리면 스위치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차단이 되면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서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데 여기 아크가 막 발생한다고요. 아크가 발생해서 차단기가 완전히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차단기가 지금 덜 떨어졌어. 이렇게 덜 떨어졌는데 여기에 아크가 발생하면 이 차단기는 오프된 상태입니까? 온 상태입니까? 예, 온 상태죠. 요거를 우리는 재점호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다시 재점호가 되면 이 오프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온 상태 아닙니까? 온 상태 되면은 당연히 이 모선에 과전압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걸 억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렬 리액터는 세 가지를 억제합니다. 세 가지를 억제하는 게 목적인데 하나는 뭐 고조파고요. 고조파 억제. 그 다음에 콘덴서 투입했을 때 도립전류 억제. 그 다음에 콘덴서가 개방이 됐을 때 차단기가 완전히 오프가 안 되니까 재점호가 일어나죠. 재점호가 일어나서 이 모선에 L1, L2, L3 이 모선에 과전압이 생기는 것을 억제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문제 똑같습니다. 요 직렬 리액터입니다. 근데 효과를 쓰라. 두 가지를 쓰라 그랬죠. 요 세 가지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은 겁니다. 제5 고조파입니다. 5 고조파인데 여기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 투입 시에 도립 전류를 억제한다 그랬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역률 개선용 콘덴서 직렬로 리액터 설치하죠. 콘덴서니까 요 그림 요리 됐을 때 콘덴서 용량이 500kV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론상은 직렬 리액터를 얼마를 쓰느냐면 4% 씁니다. 4%를 쓰고 실제적으로는 6% 쓰거든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액터 용량은 이 콘덴서 용량의 몇 프로? 4%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5 고조파니까 XL은 XC가 같아야 되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5 오메가 L이죠. 요거는 5 오메가 C분의 1. 이래야지 공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래 계산하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0.04가 되죠. 이렇게. 근데 실제적으로는 몇 프로 쓴다? 6% 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실제 이론상으로는 4%인데 요래 풀으면 4% 나옵니다. 푸는데 왜 실제로 6%를 쓰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뭐 주파수 변동을 고려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우리가 하는 거는 뭐 고조파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뭐 도립 전류를 억제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그 다음에 228번입니다. 그죠? 똑같죠? 228번도 이렇게 제5 고조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론상은 몇 프로? 4%라고 했죠. 실제로는 6%고 쓰는 이유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고조파, 5 고조파 제거하고 그 다음에 도립전류 제거하고 억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29번 다시 1번은 2025년 2회차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150kVA이고 229이고 퍼센트장이죠. 이렇게. 그럼 퍼센트 R이라 합시다. 이게 얼마? 1.1%고요. 퍼센트 리액턴스니까 퍼센트 X라 합시다. 이 값이 얼마? 4.85입니까? 이래 됐을 때 지금 이 변압기 2차측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 몇 패인가? 여러분 아시죠? 단락 전류는 퍼센트 Z분의 100의 IN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퍼센트 Z는 여러분이 Z는 뭡니까? R 플러스 J의 X 아닙니까? 그럼 퍼센트 Z도 마찬가지지. 퍼센트 R 플러스 맞습니까? J의 퍼센트 X라고요. 그럼 Z는 1이고 하지 않습니까? R제곱 플러스 X1제곱. 마찬가지로 퍼센트 Z도 퍼센트 R의 제곱 플러스 퍼센트 X의 제곱하면 되죠. 요렇게 됐습니까? 그럼 4.97 나오네. 4.97을 어디 집어넣으면 돼?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문제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 A 지점이 지락이 됐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기기의 외함에 인체가 접속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않을 때 이 외함의 대지 전압이 얼마나 이 말이죠.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이 외함에 인체가 접속했을 때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나? 그 인체 저항이 지금 3000옴, 3kΩ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요게가 지금 케이스입니다. 그죠? 요게가 외함입니다. 외함. 여기가 케이스인데 요 코일이지 않습니까? 이 코일이 여기로 외함으로 붙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외함으로 안 붙었을 때는 원래는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 요렇게 와서 이렇게만 흘러가죠. 이렇게만 흘러가는데 인마가 지금 이렇게 쇼트가 돼버리면 전류는 어떻게 흐릅니까? 이렇게 와서 색깔을 바꿀게요. 이렇게 와서 요렇게 흘러가죠. 요렇게 와서 요거 타고 그죠? 요거 타고 이렇게 흘러와서 요렇게 가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 회로를 그리 보면 요렇게 와서 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가 220V죠. 여기 220V고 여기 저항이 하나 물리죠. R2 저항이 여기 15ohm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물리지죠. 이게 R3입니까? R3가 100ohm이랬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게 대지하고 이 전압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전압. 그죠? 요 전압. 여기 1번이 요 R3 양단에 떨어지는 전압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요게 흐르는 전류 곱하기 1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 흐르는 전류는 100에다가 플러스 15ohm에다가 220V 아닙니까? 이렇게 넣으면 여기가 200V가 되죠. 그럼 요 양단에 이 양단에 떨어진 전압이 200V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요 양단 전압이 몇 볼트라고? 200V라고.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사람이 타치했다는 얘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타치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3000ohm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렇게 이 전류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흐르는 전류 IP라고 해요. 펄스 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좀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태분한 정리를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게 조금 여러분이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죠.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220V죠. 그 다음에 여기 장이 하나 깔렸죠. 여기 15ohm이죠. 여기에 여기 A라 하고요. 요걸 B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장이 깔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 지금 얼마야? 105ohm이죠. 요 양단에 전압이 지금 얼마랬습니까? 200V 나왔죠. 여기에 사람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얼마다? 3kΩ이라는 거예요. 이 전류를 구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 전류를 구하라는 건데 요게 태분한 정리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다면 금방 풀 건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는지 좀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태분한 정리를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태분한 정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VS라는 전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ZS라고 하는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A 값하고 B에다가 여기에 어떤 부하를 저는 임피던스를 표현할게요. ZL ohm이라는 걸 붙여버리면 요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 전류를 IS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ZS 플러스 ZL분의 요 값이죠. VS. 맞습니까? 이게 태분한 정리입니다. 태분한 정리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 VS하고 요거는 지금 우리가 얼마입니까? 3kΩ이라 그랬죠. 그러면 요거하고 여기 빨간 걸 해볼게요. 요 VS하고 그 다음에 요거 ZS 요걸 구해야 되죠. 그럼 이걸 구해야 되는데 아까 지금 요 양단에 아까 회로가 1이 됐었죠. 여기 장을 놓고 여기에 장을 이렇게 놨죠. 그럼 여기 대지전압이 이게 몇 볼트 들어있다? 200V 들어있죠. 그죠? 여기 200V고 그 다음에 요 양단이 200V입니다. 요 장은 얼마고? 105ohm이고 요거는 15ohm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VS는 금방 구했죠. 요 양단에 이 양단에 이 전압이니까 이거는 200V를 구했는데 그럼 이때에 ZS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ZS 구하는 방법은 볼테이지 그죠? 전압은 쇼트를 시켜버립니다. 전압은 쇼트를 시키고 전류원은 덜 내버리죠. 이렇게 개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ZS를 구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5ohm이고요. 여기가 얼마? 105ohm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쇼트 바로 시켜버리라고. 쇼트 시키면 ZS는 어떻게 됩니까? 10 병렬이니까 R1 플러스 R2 10에다가 100 놓고 1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ZS를 구한다고. 이 ZS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면 뭐 9점 얼마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값하고 여기 이 값이 얼마야? 9점 얼마 되고 이 값이 얼마입니까? 3000입니까? 3000 놓고 여기 얼마? 200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안 풀어도 저는 여러분한테 태분한 정리로 풀어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분한 정리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2024년도 문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50km 전선로에 현수애자를 300년을 달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현수애자 한 개에 한 줄이 전인장이 10의 3성 메가라고 그랬죠. 그럼 누설 컨덕턴스를 구하라네. 그럼 저항의 역수 아닙니까? 저항의 역수죠. 저항의 역수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뭐 현수애자는 뭡니까 이렇게. 현수를 주렁주렁 이렇게 선을 매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몇 열이라고. 300이라며. 한 개가 얼마라고. 10의 3성? 그러면 n분의 1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3분의 10. 반대로 하면 10분의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29-4번도 2024년도 2회분입니다. 비접지죠. 비접지는 영상전압을 아까 영상전압 땅이 흐르는 전류라고 그랬죠. 그 영상전압은 아까 지게 고조파할 때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이랬죠. 이 영상분입니다. 그 영상분은 영상 전압도 있고요. 영상 전류도 있고요. 영상 임피던스도 있겠죠. 그 영상 전압을 못 구한다고 비접지니까. 그래서 뭐 써야 돼? GPT 쓰죠. 그죠? 접지형 계기형 변압기. 자, 그 다음에 229-5번은 24년도 2회차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필력이 제한전압입니다. 제한전압인데, 여러분이 이 공식을 왜 왔을까? 참 쉽지 않았던 문제 같은데, 여러분이, 요 위에 공식 있죠. 이 풀이가. 이 공식은 밑에 공식을 좀 이렇게 변형시킨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공식을 외우라고 싶습니다. 제가 유도는 안 해드리고 유도해 주 본들 결과식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선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피레기를 달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 선로를 Z1. 그죠? 이쪽 선로를 뭐 Z2. 그럼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이 전류를 사고전류 IG라고 합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단에 떨어지는 요 전압이 지금 제한전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한전압을 VC를 하면 일단 요 두 개 더 해야 되겠죠. Z1 플러스 Z2인데 여기에 Z1이 올라가느냐, Z2가 올라가느냐인데, 여러분이 이 Z2. 어떻게 여러분이 외우시느냐면, 여기가 2죠. 여기에 2니까 여기가 2.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시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밑에는 똑같죠. Z1 플러스 Z2에 곱해버리. Z1에다가 Z2의 IG. 이렇게 곱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공식 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요래되는 건데 제가 유도를 금방 해드릴 수가 있지만 유도해도 결론은 이 식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식을 그대로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Z1이죠. 여기가 Z2가 되고요. 이기가 전압이 되죠. 이렇게 인가전압이 이 I가 되고 이 전류가 피력이 흐르는 이상전하니까 지락전류죠. IG.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요 식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요 식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피력이 제한전압은 Z1 플러스 Z2인데 뭐 올라간다고? 2가 있으니까 Z2 마이너스 Z1 플러스 Z2인데 막 곱해. Z1 Z2 곱하고 IG 전류. 외우셨죠? 꼭 여러분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